퍼스널 컬러를 제안 받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모델분께서 헤어살롱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어떤 퍼스널 컬러를 먼저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헤어 컬러를 시술을 하고 마지막 디자인을 해주신다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런 방법으로 살롱에서 이제 시술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퍼스널 컬러를 먼저 김효진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요. 핑크 계열의 레드 오렌지를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지금 모델분이 갖고 있는 헤어 컬러를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분이 갖고 있는 헤어 컬러 레벨은 약 3레벨 정도의 다크 브라운 계열의 이제 그 색상을 갖고 계시고요. 이제 유심히 보게 되면은 레드 계열보다는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갖고 있는 다크 브라운이세요. 자, 그래서 이 모델에 지금 갖고 있는 밝기를 저희가 이제 베이스 컬러, 퍼스널 컬러에서 제안받은 컬러 높이까지, 밝기까지 하기 위해서 먼저 베이스 컬러를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언더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 9레벨 정도까지 색상을 높이게 됩니다. 높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헤어 컬러 시술에서는 이제 퓨어 계열의 이제 헤어 컬러,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핑크 계열의 헤어 컬러를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할 내용은요, 여름 타입의 핑크 계열의 이제 블론드를 이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컬러 차트를 통해서 레시피와 이제 계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베이스를 언더 베이스 컬러를 높이고 9레벨 정도로, 그런 후에 이제 입체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호일워크 슬라이싱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호일워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한꺼번에 그 두 가지 테크닉 과정이 들어가고요. 샴푸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선택한 이제 핑크 계열의 여름 타입 컬러를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톤을 높이고 입체감을 내는 과정과 그 다음에 희망색을 우리가 이제 시술하는 과정. 그래서 두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제 더블 컬러 그 과정에 이제 레시피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에 슬라이싱 방법을 이용해서 호일워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워크 입체감을 주는 부분은 약 이제 한 호일을 한 10장 정도 이 적당한 위치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두껍지 않은 아주 얇은 부분에 이제 슬라이싱을 뜬 후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과 일반적으로 톤업이 된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두 색깔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탈색의 레벨을 그다지 높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도포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언더 컬러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싱 호일 워크를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부분을 뜨게 되고, 이제 호일을. 그 베이스 컬러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그 색상의 격차가 크게 되면, 레벨이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 입체감을 살려주는 부분과 이제 어울림이 조금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 탈색약을 많이 바르지 않고 적당량을 발라서 탈색이 그다지 심하지 않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약을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 된 부분만. 자,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슬라이스를 얇게 떠서 베이스 컬러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이제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슬라이싱 된 부분에만 이제 탈색약을 도포해서 이제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언더컬러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색약을 많이 바르게 되면 그 부분만 너무 강조되니까 이제 약을 적당량을 도포해서 이제 입체감을 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량을 바르게 되는 거죠. 약을 도톰하게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발색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 부분이 밝게 되니까 이제 약을 살짝만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체감을 내서 강조할 부분에는 슬라이싱을 이용한 호일워크를 이제 마무리하였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9레벨 정도 옐로우 계열로 이제 톤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체감을 강조한 부분에는 이제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제 호일워크를 마무리하였고요. 기존에 이제 톤업을 시킬 부분, 9레벨 정도로 이제 옐로우 계열로 이제 톤업을 시킬 부분인데, 호일워커를 먼저 작업하고 그 후에 이제 톤업 과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톤업을 하는 위치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 0.5cm 정도를 띄어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이제 톤업을 할 예정인데요. 약을 도포할 때는 전체적으로 뿌리 쪽에 하지 말고 중간 부분에서 위쪽으로 향한 다음에 도포를 진행하는 것이 발색의 어떤 그 과정 중에 얼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일워크를 먼저 하고 베이스 컬러 톤을 높이는 것을 따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전체 시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그 언더 베이스 컬러, 그러니까 핑크톤을 만들기 수월하게, 즉 희망색을 만들어내기 수월하게 사전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델의 경우에는 그 다크 브라운의 3레벨 정도의 베이스 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핑크 계열이 이렇게 표현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핑크 계열의
여름 컬러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베이스 컬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렇게 호일 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슬래싱 작업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옐로우 계열의 9레벨 정도의 밝은 컬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 방치를 10분 정도 한 후에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조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과 이제 베이스 언더톤을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완성하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cm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뿌리 쪽에는 약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도포를 했고요. 강조색이 보이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강조색은 1cm 이후 부분에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강조색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스 언더톤을 만들 때 뿌리 쪽까지 도포를 해버리게 되면은 마지막 희망색을 도포할 때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색을 도포할 때는 언더톤 베이스 컬러를 만들 때 1cm를 남겨놓은 부분을 원터치로 뿌리 쪽에 도포를 하면서 모발 끝까지 한꺼번에 원터치로 도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술 과정이 짧아지게 되고 헤어 컬러 또한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페이스 라인에 이제 염색이 가장 힘들게 드는 부분이 이제 이쪽 센터 부분과 그랜나루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염색이 잘 안 되고요. 특히 이제 관자놀이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염색이 똑같이 동일한 타이밍에 바르더라도 발색이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름 컬러, 차가운 느낌의 이제 핑크 계열의 오렌지 이제 컬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총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모델이 갖고 있는 베이스 컬러는 이제 3레벨 정도의 다크 브라운이었고요. 그 두 번째, 그 희망 컬러를 얻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이제 호일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바로 이어서 이제 베이스 컬러 톤을 높이는 톤업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톤업은 옐로우 계열의 9레벨 정도의 밝기까지 이제 톤업을 했습니다. 톤업을 마친 상태에서는 톤업을 하는 과정 동안 두피까지 톤업을 하지 않고 두피에서 약 1cm를 띄워놓고 이제 톤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컬러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작업 과정을 수월하기 위해서 1cm를 띄고 이제 도포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도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도포한 마지막 결과색은 원터치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한 번에 이제 도포함으로 해서 색상이 균일해지고 또 얼룩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원터치로 도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컬러까지 이제 도포를 하였는데요. 자연으로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한 후에 이제 확인을 하고, 색상이 투명감을 높이기, 즉 우리 마지막 컬러의 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는 것보다 약간 퇴색된 느낌 정도의 색깔이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샴푸를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5분 정도 방치를 해야 되지만 약 20분 정도 자연 방치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샴푸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맨틱한
그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한 헤어커트와 헤어컬러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모델은 세미롱 헤어인데요. 입체감과 볼륨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헤어 디자인을 집중해서 이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링의 도구는 이제 뭐 블로우 드라이와 이제 플랫 아이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곱슬이 되게 이제 페이스 라인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곱슬이 많게 되면 귀여운 느낌은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성스러운 느낌은 조금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페이스 라인에 가는 곱슬들을 플랫 아이롱으로 이제 스트레이트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입체감을 내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링 포인트 중에 이제 C컬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C컬을 만들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C를 플랫 아이롱으로 이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C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핑거 워크인데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놓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의 C컬이 완성되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플랫 아이롱을 한 다음에 그냥 빼는데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핸드워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느낌이 깨끗한 느낌의 C컬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스타일링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스타일링 하실 때 훨씬 더 예쁜 스타일링에 이제 가능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C컬을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플랫 아이롱으로 C를 만든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기다려 줍니다. 깨끗하게 끝까지 이제 형태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그 열이 충분히 식었다 싶으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의 이제 C컬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플랫 아이롱을 이용하는 작은 어떤 기술인데 오히려 마무리 스타일링에서는 큰 차이를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은 살롱에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모델분 이렇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이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하고 또 어떤 제시된 그 본인에 맞는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서 헤어 컬러와 그 디자인을 연출하는 과정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니까 오늘 어떠세요? 저는 우선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꼭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자, 오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퍼스널 컬러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컬러 기준에 맞춰서 이제 헤어 컬러를 시술해 왔는데요. 자, 앞으로는 퍼스널 컬러와 헤어 컬러의 어떤 그 독특한 매칭 기법을 이용해서 살롱에서 이제 헤어 컬러 디자인과 커트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면은 매출 2배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